그 3분의 2 법안 그러면 이제 국민공회 출신이 의회에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것에 이제 반대한 청년행동대가 시위대를 조직한다. 청년행동대라는 건 뭐예요? 왕당파예요, 왕당파. 그러니까 국민공회 세력들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로베스피에르를 체포한 바라스가 공화주의자들을 석방한다. 그래서 무기를 내줘서 혁명 방위군들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왕당파와 붙게 한 거죠. 그래서 왕당파는 공회를 공격했지만 실패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공회는 해산한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그 총재부 그 시스템 체제가 들어선 거죠. 총재부가 이제 있었을 때는 화폐 가치 폭락 그리고 생필품 부족 이런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총재부가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아일랜드에서 영국군을 타도할 그런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루이 라자르 오슈 장군을 임명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임명한다. 근데 총재부는 뭐 견제 작전 정도를 이제 나폴레옹한테 기대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여러 이탈리아 도시들을 정복해서 갖다 바쳤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한 달 내에 정복했다. 이렇게 이제 보나파르트가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다 보니까 전쟁을 잘하는. 그래서 이탈리아 원정은 뭐예요? 원래부터 프랑스 그의 어떤 환상이었죠. 이탈리아 정복이. 샤를 8세부터 해가지고 이탈리아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와 1세도 하려고 했고 그거를 나폴레옹이 한 달 만에 가서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광을 했겠어요, 그죠? 자, 신의회에서는 국민공회 전직 의원들이 법률로 강요해 재선됐다. 아까 그 3분의 2가 국민공회 출신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서는 그 자유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탈락을 해서 이제 좌파가 아니라 우파 쪽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코뱅 당원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불안해진 거죠. 자코뱅은 좌파니까. 그래서 총재 중에서 군대를 통해서 총재부를 제압하게 된다. 그리고 총재 중에서 왕당파 총재를 기아나로 유배시킨다. 이것이 7월 정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집권 세력인 총재를 유배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총재부를 군대로 제압했기 때문에 정변이었어요. 7월 정변.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보나파르트의 이집트 원정도 성공적이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총재부가 잘 못해가지고 신임을 잃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7월 정변에서 어떻게 됐어요? 왕당파 총재를 몰아내고 군대로 총재부를 장악을 해서 이제 정부가 좌파 쪽으로 기울었는데 선거에서 이제 좌파가 아닌 우파 세력이 득세하다 보니까 이 자코벤당 우파 쪽으로 기운 정부가 자코벤당을 이제 소탕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어지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총재가 된 에마누엘 조제프 시에스라는 사람이
보나파르트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CAS라는 사람은 이제 신부인데 프랑스 혁명에서 초창기부터 이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원로원의 협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 의회가 이제 원로원은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의회가 남아 있는데 500인의 의회. 그 의장이 나폴레옹의 동생이었어요. 루시엔 보나파르트. 근데 의장이 갖고 있던 권한이 의사 진행을 물랑케 하는 의원이 있으면 군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으로 의사당에서 의원들을 쫓아냈어요. 500명의 의원들. 그 다음에 그 도망간 의원들 중에서 몇 명을 소집한 뒤 3명의 통령이 총재부를 임기한다라는 제안을 가결한다. 그래서 5명의 총재로 이루어진 총재부 정권을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통령 정권, 3명의 통령, 그 3명의 통령이 누구냐? 보나파르트, CAS, 피에르 로제 디코였어요. 자, 그리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CAS는 제1통령 그 제도를 또 만들어서 보나파르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영국은 벨기에가 프랑스령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부르드 메즈, 상부르 메즈 군대가 벨기에의 전토를 점령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영국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폴레옹은 이걸 영국에 강요하기 위해서 영국 상인을 유럽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한 대륙 봉쇄를 계획한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국과 아미행 조약이라는 조약을 잠정적으로 체결하게 된다. 그래서 영국은 지중해 몰타섬을 양도하기로 한다. 몰타섬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시칠리아 섬이 있고 그 밑에 몰타 이 섬을 양도하기로 이제 영국이 그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나파르트는 이제 본인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자기의 권력이 강하지 못해서 통령의 종신제를 요구하기로 한다. 그래서 압도적인 수로 종신제를 부여받는다.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나폴레옹이 워낙에 그 전쟁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스타가 된 거죠. 그렇고 또 보나파르트의 창조적인 통치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프랑스 은행, 국제 대장, 상공 회의소들을 등을 이제 만든다. 이 사람이 이제 행정적인 능력도 아주 탁월했다. 그리고 국무원에서 법률가들이 새로운 민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후일 많은 국가가 모범으로 채택하게 된다. 그래서 법률을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 중서부를 차지하는 루이지애나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영국 함대에 대항해서 먼 거리에 있는 식민지를 방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서 탈레란이 이제 보나파르트의 승인을 얻고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판다. 그래서 뭐 이거를 몇십억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정도의 돈을 받고 이제 팔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나폴레옹이 루이지애나를 차지하려고 했었다 이거죠. 미국 역사에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프랑스가 원래 캐나다를 차지하고 미국을 영국이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캐나다는 이 오데오 주변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오데오 주변에서는 미시시피 강이 있어. 그래서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그걸 타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 루이지애나에 그 프랑스 세력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를 식민지로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영국하고 뭐 전쟁 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관리할 그 겨를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미국에 팔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은
헨리 에딩턴 수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평화를 표방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윌리엄 피트가 수상이 되고 나니까 영국이 프랑스의 함선과 식민지를 약탈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나파르트는 종신제 통령을 넘어서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과거 자코뱅 당원과 공화주의적인 프랑스 민중의 반대에 부딪힌다.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은 계속 본인의 그 세력을 넓히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암살 기도가 있었다. 조르주 카두달이라는 사람이 왕당파였는데 나폴레옹을 암살하려고 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것을 이제 미리 알고서 이제 조르주 카두달이 나폴레옹을 암살하면 그 자리에 이제 부르봉 왕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게 누군지 몰랐어. 그랬는데 그냥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왕파 중 한 명을 골라서 죽였어요. 앙기행 공작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뭐 혐의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죽인 거였어요. 근데 요 일로 인해서 재정이 반혁명적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게 됐다. 왜? 왕당파를 죽였으니까 우리 재정은 반혁명적이 아니다. 이런 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국민공회에 저기 아까 그 원로원이 있었죠. 근데 원로원 사람들이 국민공회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좌파죠. 좌파들이 이걸 보고서 그 나폴레옹한테 황제가 되는 것을 승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다. 1804년 12월 2일. 자, 국민들이 왜 그가 황제가 되도록 놔뒀느냐? 혁명의 근본 요소를 구제하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왕당파가 이제 정권을 찾게 되면은 프랑스 혁명에서 이뤘던 성과들, 그러니까 뭐 평등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과거 봉건제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거를 구제를 하고 자연적인 국경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자, 프랑스에서는 아까 말한 자연적인 국경, 피레네 산맥, 그 다음에 라인강,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으로 이루어진 그 국경을 원했다는 거죠. 그게 혁명군이 이뤄낸 성과잖아요. 근데 왕당파의 왕정으로 되들어가면은 그 유럽 주변 국가들이 다 왕정이기 때문에 그 혁명 성과를 다 없애고 옛날에 있던 그 국경선을 하기로 하자는 조약을 맺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혁명군의 성과를 계속 갖고 있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황제가 되는 것을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동의를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자,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프랑스를 옛 국경선까지 후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 나폴리 공국이 동맹을 체결한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제 영국 침공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 사령관 피에르 샤를 빌네브한테 서인도 쪽으로 가라. 그래서 영국 함대를 거기로 유인해라. 그 다음에 재빨리 영불 해역으로 다시 와서 이제 상륙에 필요한 몇 시간만이라도 그 시간을 좀 벌어달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연합 함대가 프랑스를 떠나서 서인도 제도가 여기죠. 여기로 이제 유인을 하라는 거였어. 그러면 이제 다시 재빨리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영불 해협을 건널 수 있도록, 영불 해협은 여기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해협이죠. 여기를 건널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영국 침공을 계획했다.